외우시고 묘절태양 이렇게 식으로 끊어서 외우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2운성하고 12일사를 보통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같은 거예요. 양상이. 자, 12운성으로 자, 이제 일단은 암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차원에서 공부가 다 되셨다고 보고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되죠? 한글로 쓸게. 그 다음에 뭡니까? 목요.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실제로 외우실 때 장생을 치살로 같이 외우시고요. 목욕은 년살. 예? 그 다음에 월살. 간단하게 뜻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장생은 뭡니까? 없던 것이 새로이 솟아난다. 그죠? 지살의 개념은 뭐죠? 내가 새로운 터를 새로이 찾아 나선다는 거잖아요. 개척에 나간다. 뭔가 새롭다는 뜻이 같이 공통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욕은 뭡니까? 목욕? 오물을 씻어낸다, 털어버린다. 뭔가 분리 이탈의 기운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분리 이탈의 기운. 근데 제가 구간이 뭐랬죠? 걸로까지 솟아오르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즉, 이때는 뭔가 교란은 오지만 그래도 상승의 발판이 있다는 거예요. 연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도화살은 뭡니까, 우리가? 자, 연예인 사주에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잘 뜨겠다, 그죠? 남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죠. 목욕은 또 우리가 어린아이를 비중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가벗고 놓아도, 그죠? 부끄럽지 않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태양이, 자, 우리가 만약에, 묘시 같으면 몇 시입니까? 예? 5시, 7시에 해가 뜹니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뻐요. 아름답죠? 여명이라고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뜻이 같이 통한다는 거죠. 관대는 뭡니까? 관대는 사모관대. 내가 허리띠를 두르고 드디어 내가 개의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뭡니까? 이 월살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죠? 부가이.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달이 뜬다는 거예요. 달이 뜨는데 그 달은 나를 위해 뜬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이 뜸으로 인해서 길을 밝혀주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즉 나와 반대편. 예를 들어서 내가 인호술을 그룹이라면 요 월살, 인호술의 월살은 뭐가 되죠? 진이 뭡니까? 뭐를 감추죠? 임수를 감추잖아요. 나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을 감추어 준다는 거예요. 얘가 몰락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락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쉽게 말해서 부가 이익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폴리스가 물러가니 내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호술 입장에서 봤을 때 임은 뭡니까? 신자진 그룹은 폴리스 출현 아닙니까? 나의 제국을 무너뜨릴 그 기운들이 물러가니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걸록은 뭡니까? 내 뜻을 세우는 거잖아요. 뜻을. 걸록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육친편 할 때? 자, 걸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보통 국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기운 뜻을 강력하게
쉽게 말해 제왕보다는 못하지만 얘하고 맞붙을 힘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련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예, 없죠. 쇠가 노련미가 제일 많고요. 쉽게 말해서 요게 제일 큰 제왕, 사자의 우두머리라 생각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게 뭐 한 3년차 사자, 갈기 다 나고 와 힘센 사자를 한다면 얘는 한 2년차 내지는 2.5년 차예요. 약간 모자라지만 충분히 대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망신의 의미는 뭡니까? 들어는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나중에 가서는 유년신사라고 같이 엮여요. 유년신사. 뭐 개화론이라고 그러죠. 개화론. 지지론 할 때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한 칸 앞을 망신하 그러고 예, 그리고 록 자체를 망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록 자체를.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닭띠다. 그러면 한 칸 앞은 뭐가 됩니까? 이게 장성이잖아요. 그죠? 바로 한 칸 앞은 망신살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개화론은 뭡니까? 자기 자체를 갖다가 주로 잡는다고 했죠. 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 같으면은 망신이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인. 예? 미, 미년에 망신의 자격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왕은 뭡니까? 나의 뜻을 갖다 이제 드디어 나의 제국을 건설한 거잖아요. 건설. 그러니까 이제 장성의 의미, 내 뜻을 더 이상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오의 의미였죠. 그 다음에 세, 이 반환이라는 의미가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제왕의 단계를 지나서 세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적의 성을 점령을 하고, 그죠? 이제 금은 보화를, 실제는 노예를 얻어요. 노예를. 옛날 같으면 전투를 하면. 옛날에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은 그 나라 사람들, 국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은 보화를 창고에 가득 뒀다 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뭔가 많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노예들이 어디에서 삽니까? 옛날 노예들. 뭐 헛간, 마곡간 같은 데 대충 쳐넣어서 살죠. 말이 조금 가격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 지금 현상에서 이 쇠라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라이센스 취득이라든지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교도소까지도 가요. 예. 근데 그게 천하추동에 보니까 반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주팔자에 시금방지다, 좀 금방지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줘? 내가 다 두드려 엎었겠죠. 엎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분론으로 보자는 거예요. 신분론으로. 이게 윗그룹입니까? 아랫그룹입니까? 자, 모르겠다. 반환살은 밑에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아랫그룹이잖아요. 예. 내가 아랫그룹한테 공손해야겠습니까? 망학하겠습니까? 그래서 반환이 없다는 말은 또 뭐냐면 반환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천살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천살은 경찰이자 나를 제재해 줄 사람들인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병지는 역마로 같이 외우시는데, 자, 병지는 뭡니까, 병지? 이제 병이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노세에서. 역마는 뭐죠? 12신사의 뜻으로 간단하게 본다면, 자, 인호술 그룹에서 원숭이 신자가 역마가 되겠죠. 자, 얘는 뭘 만들어낸다? 나는 불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뭘 만들어냅니까? 물을 만들잖아요. 즉, 물은 뭡니까? 겨울이죠. 겨울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인심이 유순하던 시절에는 이때 다 옮기고 자시고 다 했어요. 보통 이사운을 볼 때 역마운에 보통 많이 갔거든요. 근데 현 시대에 와서는
다 개인주의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낸데 하는 성향 때문에 역마에 잘 안 가요. 참고로 이상훈 들었습니까? 해서 역마원을 봐주는데 이게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보통 지살, 장성살, 그 다음에 화개살 때. 요때 더 이동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태. 내가 병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제왕의 사자가 덤빈다. 그러면 병든 사자는 같이 싸우겠습니까? 실실 피하겠습니까? 떠나요. 그렇죠. 피하겠죠. 산은 뭡니까? 산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죠? 우리 수족관 같은 데 가보면, 왜? 수족관에, 이 보면, 그 배를 반쯤 옆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쿡 찔러도 별로 안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사의 상태거든요. 사의 상태.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상태. 육해는 뭡니까? 우리가 뭐로 표현하죠? 그죠? 그럼 이 뜻이 왜 육개사를 저승사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시는 것 같아. 육회가 반개조상만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육해가 사의 의미하고 같다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승사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사라는 것은 제가 상태가 뭐라 했습니까? 거의 반쯤 배 들어가지고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상태. 그 상태라는 거죠. 묘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무형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무형. 즉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화개는 뭡니까? 화려할 개자잖아요. 화려할 화자. 그렇죠. 덮을 개. 화려한 것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화개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인호술의 그룹에서는 술이 화개잖아요. 그죠? 술에 얘를 갖다가 이 술의 작용이 뭐겠습니까? 네? 화개살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추는 의미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없애는 의미가 강하겠습니까? 왜 감춘다? 그렇죠. 개술자만 보시도 여기에 조명이 들어있죠. 조명. 술을, 즉 불을 갖다가 딱 보둥 감고 요 해자축이라는 곳을 건너가기 위하여, 그리고 나서 다시 장생으로 오면 넘겨주기 위한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거의 다 같아요. 그다음 절은 뭡니까? 나의 이제 끊어졌다는 거죠. 나의 기운이 상태가. 겁살은 시끄럽다 그러죠. 시끄럽다. 구속, 수사, 차압, 압수수색, 박멸. 그런 의미하고 통하는 것이고, 태라는 건 뭡니까? 이제 절에서 뭡니까? 절처봉생. 새로 잉태되는 단계가 다시 나오죠. 절에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화가 다 없어진다면 우리는 암흑천지가 되겠죠. 근데 이때 술에서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태에서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여기가 해시가 될 것이요, 여기가 자시가 되잖아요.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죠? 자,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는 턴에서 나한테 온다, 아니면 더 멀어져 간다. 다시 턴에서 나한테 오는 작용이 있겠잖아요. 그래,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한테 오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활개를 펼 수 있습니까? 못 핍니까? 못 펴잖아요. 그러니까 제살, 수옥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양은 뭡니까? 1시에서 3시. 야,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안 떠올랐다는 거죠. 만약에 태양이 보통 요 이는 뭡니까? 3시에서 5시잖아요. 태양이 가장 긴 하지에는 요 쉽게 말해서 인시 말에 해가 떠요. 그 다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진시, 그죠? 요때 해가 뜨고. 그럼 양이라는 게 뭡니까? 떠오르기는 떠오르는데 아직 다 안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삭의 상태라는 거죠. 촉지는 되는데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보통 양에서 뭐랍니까? 사업을 벌리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작게, 드러나지 않게 간판을 걸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교육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학원 차리지 말고 공부방부터 시작해라. 그죠? 그리고 천살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 천살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예. 아주 어린 애들은 할아버지 수염도 땡깁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할아버지 수염 땡겼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자기 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단계. 그래서 실제로 이걸 외우실 때 요거를 같이 장생은 지살이요, 목욕은 연살이요,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관대는 월살이고, 근록은 망신이고, 제왕은 장생이고, 쇠는 반환이요, 병은 역마고, 산은 육해, 묘는 화계, 철은 겁살, 태는 제살, 그 다음 양은 천살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한꺼번에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신분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욕에 돈을 쓴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내가 유흥을 하러 갔다. 목욕에 있듯이 보통 유흥 찾기도 들어가죠. 그럼 내가 목욕을 운에 만나서 유흥 찾기를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유흥 찾기를 펼치겠습니까?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아니요. 신분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도화가 내 아래 그룹이죠. 예. 그러니까 내 아랫사람 수와 합해서 퐁 잡으려고. 그죠? 거기까지 연결이 되십니까? 자, 그거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얘는 삼합의 아리비 그거만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해드렸잖아요. 인, 오, 술. 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만약에 인호수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장생이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아까 자 조금 전에 했던 12신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헷갈리시죠? 인묘진 요래 가면 됩니다. 예. 인묘진 그 다음에 뭡니까? 사오미 그죠? 대각선으로 가죠. 그럼 장생은 아까 뭐랬죠? 목욕은 월살 그 다음에 뭡니까? 망신 반항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죠? 역마 요거는요 가게 여기는 겁살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외우시는 방법은 요거를 싹 치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보시면 야 목욕 연살이 들었다는 나의 아랫그룹이라는 게 바로 표시가 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확장을 한다면 어떤 개념? 자의 개념이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면 타의. 요거는 아랫그룹. 요거는 자, 천살의 양, 뭔가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죠? 약간 위치를 따진다면 사통 팔달 거리가 아니라 요 골목 안에 들어간, 그죠? 요런 집 정도에서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까요? 윗사람한테 찾아가야 돼, 윗사람. 그죠? 조언을 구한다면 윗사람을 찾아가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내가 요런 운을 만났을 때 돈을 번다의 개념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돈을
까먹는다는 개념이 나오겠죠. 요때도 이제 확장을 해보죠. 자, 요때에 내가 돈을 벌었다. 누가 잘한 겁니까? 내가 잘한 거지, 내가. 그다음에 요때에 돈을 까먹었다. 내 잘못이면 내 잘못. 그죠? 그 다음에 요 운이 들었을 때 내가 돈을 벌었다. 누구 덕에? 아랫사람 덕에. 그러면 요 운에 돈을 까먹었다? 아랫사람 때문에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 달이 건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쪽을 건널 수도 있고 이쪽을 건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요게 위로 올라가죠? 네. 그럼 요건 또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모르겠는데 한 달이 걸쳐온 사람 때문에 돈을 벌든지 까먹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그룹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나보다 힘 있는 존재. 그죠? 이때가요, 얻을 때도 많이 없고요. 까먹을 때는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신분이 윗그룹이니까. 이제 실제로는 확장을 해석하려면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12연성 대충 뜻만 알면 될 것 같은데 할 게 많다, 그죠? 선생님 조금 다른 질문인데 여기서 돈을 번다 까먹는다의 마지막 그 기결점은 음량입니까? 실제로는 음량도 되고요. 실제로는 내가 땡길 수 있는 글자의 유무겠죠. 그 글자를. 원에서 땡겨 쓸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앞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명이 70%에 70%. 오는 실제로 30% 내외 작용하는 거예요. 딱 글자 그 모양새대로 찾아 들어가요. 찾아. 내 그릇이 작다면 작게밖에 안 당긴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크다면 크게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밀주가 있는데 오가 있고 뭐 술이 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밀주인데 오가 있고 진이 있다. 아유 모르겠다. 팔자가 이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발보고 유무 차이를 보자는 거죠. 자, 자년이 왔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작용? 충할 것이 있는 자 먼저 충할 거 찾아보라고 하죠. 충 때립니다.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1번 명조, 2번 명조. 둘 다 부도가 난다. 아닌 것 같습니까? 1번은 부도가 안 나오고 2번은 부도가 나온다. 아, 왜요? 술이 지켜주니까. 그죠? 그럼 발복의 차이를 보자는 거죠. 어느 사람이 더 크게 발복하겠습니까? 결국에 차이. 네. 그걸 항상 써야 돼. 발복의 차이를 보면 실제로 술의 작용은 뭡니까? 풀을 감추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복이 뭐 그래프상을 따진다면 바닥은 안 친다는 거죠. 그러나 뜨는 것도 작게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뜰 때는 확 떠요. 그러나 추락의 바닥에 아픔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글자에 따라서 글자의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간섭자에 따라서. 이모일주만 돼도 참 좋습니다. 자, 이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